낯설지만 중요하고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지만 막상 답하기는 어려운 자치분권 토크쇼. 안녕하세요. 자치분권 토크쇼 진행자 이원희. 윤양옥입니다. 우리 분권이라고 하면 중앙집권과 대비해서 상당히 권력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자치라고 할 때는 생활 공동체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양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치와 관련하여 점점 더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환경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클린 푸르름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오늘 클린 푸르름 협동조합의 이진숙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클린 푸르름 협동조합 이사로 재직 중인 이진숙입니다. 예, 오늘은 특별하게 손님이 오셨습니다. 수원시에서도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자치분권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원시 자치분권 팀장 김영입니다. 저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하고 좀 인연이 있는데요. 한번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단골 손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배우며 생각을 나눠볼 수 있는 시간과 함께 클린 푸르름 협동조합의 다양한 활동과 이를 통한 자치분권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진숙 이사님, 클린 푸르름 협동조합이 설립된 계기, 배경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는 환경적인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소나 정화 활동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원시 시설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인력을 저희는 사회적 약자의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걸 하나의 도구로 사용해 보자 해서 그런 취지로 설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동마다 행정복지센터에 그 일자리 상담사 계시죠. 이제 그분들하고 서로 항상 소통을 하면서 그 지역 이제 저희 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그 지역의 사회적 약자분들을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면 그분들이 또 이제 그 일자리를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생계 수입을 또 확보하고 그런 과정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환경 운동을 하면서 그런 봉사자 그리고 또 어떤 생계 지원을 하면서 그 연결되어 있는 조직인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을 하셨습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설립자분은 저희 이사장님이 따로 계신데 이제 그분이 원래는 이제 회사에 다니시다가 이제 좀 늦으신 나이에 이제 많이 연배가 차셔가지고 창업을 처음으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뭐 주변에 장애인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생계가 어렵고 좀 구직 활동이 어려운 걸 보고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연구를 하다가 너무 이제 막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는 그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그분들이 좀 그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분야를 찾으니까 이제 청소나 환경 보호 그리고 저희 이제 공원 관리도 많이 하고요. 또 시설 관리 이런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약간의 학습만 고치면은 이제 적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사회 공헌을 하자. 네. 그런 취지를 갖고 잠깐 있습니다. 그 활동들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들 좀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일단 가장 이제 주된 업무는 이제 수원시에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제 그 공사 측에서 그 도시공사 측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분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애견센터, 수원시 애견센터나 수원 FC 운동장 이런 것을 이제 뭐 수원 FC 하면 이제 수원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시민 구단인데 이제 처음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게끔 준비부터 경기 후에 마무리까지 다 이제 그 전 과정을 저희가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그 한 회마다 거의 뭐 만여 명, 많을 때는 만여 명 이상의 많은 그 인파가 운집을 해요. 축구 경기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환경 이란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분리수거 부분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제 그 응원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뭐 비닐이라든가 짝짝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닐이나 좀 분해가 안 되는 성분이 많은데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원 FC 측에서 그쪽에 이제 주시는 건데 증정을 해주시는 건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과 협력해서 네, 네. 거기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좀 관리하기도 하고 또 시청과 어떤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시청하고 특히 이제 가장 또 긴밀하게 협조가 되는 데가 노인 그 경로당, 예. 경로당 보수예요. 이제 경로당이 좀 노후된 시설이 많잖아요. 이제 거기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수리하고 특히 이제 좀 불편을 많이 이제 더 이제 이게 나이가 드시면은 또 거기서 막 안락함을 찾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아주 세밀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쳐달라, 쏘 고쳐달라, 뭐 보일러 고쳐달라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런 거를 저희한테 바로 얘기하지는 않고 이제 그 주무관님들 통해서 이렇게 그 차원다리 거쳐서 저희한테 항상 연락이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시 예산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상의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고쳐드리는 게 합당하다, 예산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사업이 아니라 어떤 개별적인 수요가 발생하면 시청으로 요구를 하면 거기서 선별이 되어서 이제 이 협동조합의 그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위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재원 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 부담은 사실은 그건 이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게 그게 원칙이고 맞습니다만, 저희 또 사회 공헌을 하고 싶어하는 저 이사장님의 뜻도 있고 저도 거기 같이 뜻이 맞아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일부분은 좀 그러니까 시 예산을 좀 너무 초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저 문 잠금 장치도 그냥 잠금 장치로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더 좋은 걸 오토록 같은 거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저희 재원으로 조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실은 자치기 때문에 시민 공동체 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이 강조되긴 하지만 아직의 우리 사회 발달 과정에서 이런 시민 사회의 성숙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정부의 마중물과 같은 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았고, 특히 수원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재원 지원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수원시에 대한 뭐 부탁 사항을 먼저 말씀하시죠. 글쎄 제가 전 수원 토박이라서 다른 도시에 살아보지 않아서 전 수원하고 이렇게 공조를 이루는 거에서 참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근데 글쎄 이거는 조금 얘기가 좀 전신스럽긴 합니다만 조금 약간 갑질 스타일로 저한테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가끔가다 계시고 좀 이렇게 업무를 막 야간에 나와서 일을 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좀 제가 상식적으로 좀 과중한 업무를 이제 요구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그런 부분.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사람의 그 어떤 그냥 사람을 대하는 그런 차이지 어떤 근본적인 수원시의 제도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주무관님들이 협조적이시고 같이 상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그분들 특이한 몇 분들의 그런 특성이지 전반적으로는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교적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업무 협조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시민 사회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는데 약간만 이제 좀 그 업무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스타일이 다르면 좀 불편을 느끼는 것 같고, 또 앞에 말한 것처럼 좀 충분한 재정 지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팀장님은 그동안 공직 생활에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봐왔을 텐데 시민 사회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시민사회에서 저희가 사실상 행정이 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경로당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로당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구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경로당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제가 담당 부서의 팀장은 아니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사실상 동에서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경로당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떻게 보면 자치의 한 부분이 된 주민자치회가 좀 중심이 돼서 그런 재원 부담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한번 마을 사람들이 한번 모이는 뭐 주민총회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의제화 시켜가지고 충분하게 공론화해서 자체적인 재원을 마련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이 못하는 부분도 사실상 좀 해결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의 입장에서 보면 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을 시민사회에서 보충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나 또 모든 수요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제도화된 의사결정 구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 활동이긴 하지만 제도화된 틀 속에서 제안을 해주면 보다 더 의사결정하기에 수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활동들하고 연계는 하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시청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 또 주민참여예산제 지금 우리 이진숙 이사님이 하고 있는 자치분권 협의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구조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제도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사회복지과랑 그런 경로당 관련 그 공조를 한 것도 있지만 저는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 그쪽에 이제 그 주거 지원 센터도 있고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도 있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 지원 센터도 있고 이제 그분들하고 조금 더 이제 가깝게 더 소통하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 지속가능 도시재단이 있다는 게 참 저는 수원시만의 어떤 큰 장점이고. 그러니까 그게가 뭐 그 모토가 수원 시민들의 벗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그러니까 집수리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굉장히 배려를 해주시면서 저희하고도 잘 소통을 해주시고 해서 저는 하여튼 그런 그 수원 재단하고 수원 지속가능 도시재단하고 잘 협업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수원 그 주민참여예산회에서도 근데 그거는 저희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쪽에서도 집수리 관련 이게 도시 정화 관련 해가지고 그런 안건이 제출이 되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오더가 들어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일감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런 형식입니다. 팀장님,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민 사회 활동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컨대 노인복지 이러면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환경부서 따로 있기 때문에 각각 소통을 하긴 하지만 이 다양한 시민 활동,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좀 종합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저희가 그 여러 업무에 대해서 시민 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노인 문제라든지 하는 거 각 담당 부서에서 일단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민협력국에 시민소통과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민 참여 플랫폼 세비톡톡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시민 소통을 해주는 가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은 저희 베테랑 공무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베테랑 공무원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하나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와서 여러 부서를 거치게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야 되는데 6급 이상 팀장님으로 구성된 분들이 일단 배치가 되어 계시고 충분하게 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숙지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베테랑 공무원께서 그 민원을 직접 소통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표창도 많이 받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베테랑 공무원 하길래 김혜용 팀장님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베테랑 공무원까지 가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우리 이진숙 이사님 좋아하시는 노래 하나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신청하시겠습니까? 그 커피소년의 행복해져라. 네. 그거 약간 요새 그 광고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그게 좀 저희 그 협동조합이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응원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신청합니다. 하시는 운동 자체가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행복을 주제로한 재미난 음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혜용 팀장이 너무 고마운 게 지금 시청에 많은 바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가셔야 되는데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출발하시죠. 예, 오늘 이렇게 초대돼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말씀하고 왔는데요. 저희 또 자치분권 협의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이원희 총장님과 함께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제가 좀 들려가지고 또 같이 함께 드릴 말씀이라든지 있으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숙 이사님, 지금 앞에서 많은 다양한 우리 생활에 근접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클린 운동, 환경 운동을 말씀하셨는데 좀 보람이 있었던 거,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금 주고 있다, 뭐 그런 보람 있는 사업들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운동장 청소 같은 네네, 것도 네네. 사실은 중요한 것일 수 있고 네. 사소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저희 수원시가 그
특성이라면은 화장실의 메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또 그 관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제 관리를 하려면은 그것도 하나의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고 그 화장실 청소를 또 숙련이 돼야만 또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 이용객들한테 부담 없이 그 불편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인력을 저희 이제 장애인 분들을 이렇게 잘 모셔와가지고 그분들 교육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하고 있는데 뭐 사연을 들어보면 참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많죠. 장애가 된다는 거는 정말 불시간에 그렇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이제 뭐 건강하고 정말 이런 업무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구직이 안 되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런 화장실 관리 그쪽 자리 업무를 드리면은 그분들이 또 굉장히 또 오랫동안 꾸준히 아주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또 생계가 힘드실 수 있는데 또 충분히 또 가족들 부양도 하시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잘 했구나 이렇게 어쩌면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 여사님들이라고 표현을 부르는데 그 화장실 지나갈 때마다 여사님들이 이제 저희 막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막 부르세요. 와서 막 커피 한 잔 하고 가, 얘기 한번 하고 가, 뭐 먹고 가, 뭐 얘기 그냥 다정하게 불러주시는데,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이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에 젖어 있고 막 삶의 희망을 잃었던 분들이 네. 이제 막 다시 활력을 찾고 얼굴에 기쁨이 보일 때, 와 진짜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잘했구나 그런 보람을 느끼죠. 네, 우리가 자치의 관점에서 이런 토크쇼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찾고 공유하자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들을 보면 주로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의 참여가 많은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니까 이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돕고자 하지만은 저희가 워낙에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때는 진짜 그 인력이 부족해서 막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많이 고용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하고 조금 다른 그분들은 이제 충분히 그냥 이런 보편적인 사회적인 대우를 해드리고 우리 사회적 약자는 조금 더 특별히 관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 뭐 주부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근로 능력을 갖추신 분들도 충분히 많지만은 좀 우리 약간 그런 화장실 업무라든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 분들을 좀 더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드리는. 네, 그러면 누군가가 이 클린 프로그램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싶으면 네. 누군가가 네. 어떤 방식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됩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또 뭐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네요. 그래서 그럼 주로 만나서 네. 그 참여자를 모집하는 방법은 네이버나 그런 웹사이트를 보고 신청해 오면 네. 참여가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거의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죠. 그런 리크루트 그런 구직 예, 구인 예. 광고를 내기 때문에 그쪽 보고 많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뭐 면접을 한다던가 한 단계 거치긴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분들이나 좀 어르신 분들은 이제 직업 상담사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네, 연간 참여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 다 우리 아르바이트생들까지 합치면 네. 정말 뭐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네. 이제 그냥 우리 사회적 약자 분들만 하면 내가 뭐 일회성으로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외로 이게 좀 근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분은 한 5명 안팎 정도. 매번 고정. 모든 사업에 예, 투입되는 고정. 분은 한 예. 5분 정도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일회성인 분들도 있고 예. 더 좀 긴축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업 단위별로 네. 프로그램 단위별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종의 우리 수원시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네. 명단을 네. 좀 데이터베이스로 전체 명단을 풀로 좀 가지고 있다가 좀 이렇게 그 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하게 되면 모집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인원이 고정 직원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막 그 찾아 나서기엔 조금 약간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그냥 형제는 이제 직업 상담사 분들이 이제 추천해 주시는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많이 찾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어디 계시고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직업 상담사 분들한테 그런 명단을 넘겨받거나 추천을 받는 게 그래도 가장 좀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시청의 직업 상담사를 통해서 네네. 이제 연락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윤양옥 이사님이 참여하고 싶으면 네, 제가 참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전화 주세요. 이력서 내야 되나요? 아 이력서까지는 아니고 아. 이제 근데 뭐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뭐 실전 경험이 있으시고 하면은 더 그러니까 뭐 교육 경력으로 과정, 보고 네, 하시- 경력 이제 물론 완전 왕초보도 교육을 거치면은 충분히 뭐 금방 능숙해지시겠지만은 예, 이미 조금 숙달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교육 없이 바로 곧바로 투입이 투입되는 되죠. 거. 예. 아,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협동조합이시잖아요. 네네.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희는 사실은 5명입니다. 많지가 않아요. 아, 인원수를 많지가- 늘리지 예, 않았네요. 소수 정예인데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저희 이건 약간 설립자분의 뜻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너무 외원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서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 소수가 가장 핵심이 되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하자 이거죠. 너무 네. 외원을 확장시켰다가는 그거 우리 조합원들 다 챙겨드려야 되고 근데 그렇죠. 그건 약간 우리의 그 능력치를 벗어난 범위다. 그래서 한 5명 정도에 맞추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이렇게 또 막 조합원 됐다가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네. 뭐 그런 분들까지 감안해서 이제 그런 상황 뭐 언제든지 부담 없이 탈퇴하시고 새로 가입도 하실 수 있게 좀 그냥 그런 인력적인 유동성을 저희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사실은 클린 푸르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환경 운동을 하긴 하지만 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외연이 확장되기보다는 좀 그런 소수라고 하더라도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사업이라면 활동이라면 좀 확장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인데 네. 이제 조금 연륜이 쌓이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력이 더 이제 많아진다면 좀 그렇게 확산시키는 우리 사회에 좀 저변을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희도 그 방향을 추구하고 좀 더 우리도 분야를 좀 다양화시켜서 왜냐하면 이제 이 환경 어떤 정화 활동하면은 약간 파이가 작다 이거죠. 쉽게 네. 말해. 그러니까 좀 다른 파이를 좀 더 만들어도 보고 좀 확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미디어에도 도전을 해보고 네. 그런 공예 부분도 도전을 해보고 했는데 아니 미디어 관련된 건 이제 지금 진행 중이고 어떻게 미디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미디어 제작을 하는 거죠. 아. 그 오더가 오면 저희가 제작해서. 영상이나 이런 걸 다 영상, 제작하시는 거죠? 영상 네. 편집해서. 네. 자관 오늘 우리 주민 공동체 활동과 관련해서 환경을 관리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흐름을 읽게 되어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잠깐 좋아하시는 노래 한번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어떤 노래 신청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요새 최신곡인데 저 너무 최신곡인가? 저 요새 제가 좀 약간 팬심 드러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제니라는 가수 좋아하는데요. 미국으로 진출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우리 참 젊은 아가씨가 그 어떤 그 자신감 있는 모습이 전 참 멋있어 보여서 제니의 만트라라는 곡. 그게 일단 자신한테 거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를 직접 작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여성들한테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되게 응원하는 그런 가사더라고요. 네. 가사가 좋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는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그 만트라라는 단어가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스스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주문으로 생각하고 저도 앞으로 자주 만트라를 되뇌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앞 시간에 그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 도전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일을 따내는 창구가 아무래도 좀 공정한 그 경로를 많이 가기 때문에 대부분 입찰을 통해서 많이 이제 일을 이제 따오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게 잘 입찰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그 확률을 높이는 게 참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그리고 좀 이제 아까 과도한 업무 진짜 밤에 나와서 다시 처리해 주세요.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와 이거는 조금 상식 밖에 그런 요구를 할 때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과 그냥 이렇게 서로 협력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굉장히 너무 상하 관계적으로 갈 때 이럴 때는 좀 그런 게 좀 곤란할 때가 있죠. 네. 결국은 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네네. 예측 가능성이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뭔가 좀 이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확보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과제인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시설 보수의 이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니까 뭐 늦은 시간에도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특히 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네네.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좀 관의 요구는 웬만하면 수용을 하는 편이고 네. 왜냐하면 저희가 성실한 거를 많이 그 자랑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좀 요구 사항을 웬만하면 저희가 성실함으로 다 커버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가고 이제 좀 확실히 이제 사람 간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막 갑질에 대한 부분,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적 약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나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뭐 펑크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어떤 사업을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약속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약속을 이제 예. 약속을 불발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로 믿고서 약속을 지키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하여튼 그런 것만 잘 이루어져도 큰 문제 없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약속을 하면 지키자. 예, 예. 사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네. 어떤 이런 시민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 형성이기 때문에 네네.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이 클린 프로그램 협동조합의 이사로서 이제 쭉 활동을 하시면서 미래를 생각했을 때, 네네. 이 협동조합이 이런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서 이런 일들을 성취하고 싶다. 그랬던 그 미래 비전은 어떻습니까? 미래 비전은 사실 저희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사업 분야도 확장시키고 저희는 이제 학술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민 참여 이제 논문 공모 이런 데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이제 하고 싶고 저희 만약에 능력치가 이제 부족하다 하면은 더 외부의 인사들 정말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셔와서 합당한 보수를 드리면서 같이 협업도 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나 이 조직이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조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그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의 성격을 지키면서도 네. 뭔가 예측 가능한 어떤 사업들을 일관성 있게 해나가면서 네. 그러면서 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네.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과정에서 이 활동에 참여하시는 안정적인 참여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느낌을 갖게 됩니다. 혹시 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협동조합과 일반 주식회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협동조합만으로는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이제 협동조합은 또 그리고 의사 결정 그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하고 일반 회사랑 다르게 모두가 모여서 뭐 진짜 법규 규칙 하나 바꿀 때에도 절차를 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 개발 공사랑 같이 저희가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더 자율성 있게 일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좀 재원을 마련을 하고 거기서는 좀 더 무슨 이사도 한다든가 화물 운송을 한다든가 다양한 일을 합니다. 좀 더 그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재원을 거기서 확보를 해서 이제 협동조합에서는 조금 그거를 사회에 좀 베풀고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쪽으로 약간 두 개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윤을 창출해서 협동조합에 재원을 지원해주는 조직이 하나 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재원을 좀 보충해주는 네네네. 약간 특이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쪽에서 그런 재원을 보장해주는 기구가 하나 있다는 것도 네네. 좀 독특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윤영 이사님 지금 네. 이 모델을 들으면서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네. 또 그런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부분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조합원이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의원 체제로 가고 있고요. 한 3월 초에 임원 회의를 통해서 뭐 이런 법적인 거나 이런 걸 정관을 다시 다 수정 보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직접적인 이제 조합원들은 200명이 넘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방송 활동가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옆에서 후원금으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비영리다 보니까 영익을 하면 다 다시 환원을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기관의 활동 양식이 약간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원 공동체 라디오는 그야말로 협동조합으로서 조합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운영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고 네. 클린 프로 협동조합은 사실은 조합원 개념보다는 관리 체계고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리고 재원의 부족은 다른 어떤 영리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져 있는 사뭇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방식에 네. 사실은 새로운 모델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수원 공동체 라디오 같은 경우를 협동조합이라고 조합원들이 그쵸. 다 구성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보다는 협동조합의 성격은 약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강조해주는 참여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위주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청의 위탁 사업에서 활동의 범위를 잡아가고 또 약간 부족한 재원은 그런 영리 사업에서 재원을 보충해주는 좀 독특한 방식이지만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역할을 보충해주고 또 그러면서 그런 어떤 복지 활동도 같이 일자리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모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클린 푸르름 협동조합의 성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진숙 이사님은 특히 또 수원시 자치분권 협의회의 위원으로 계시는데 활동하시면서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자치 분권이라 함은 그러니까 또 사람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도 이제 성숙이 되고 어른이 되면 스스로를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미 지역도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일률적인 그냥 상하 구조가 아니라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성숙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다. 수원시도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수원시에 또 다른 시들과 다른 또 수원시만의 독특한 개성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성 행궁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글로벌하고 다민족들이 많이 사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굉장히 또 학교가 많이 있고 학원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점들 또 그리고 약간 환경 이슈도 수원에서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신도시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원의 녹지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형국이라 좀 공기 질에 대한 부분 이제 그런 것도 수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수원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다 그걸 중앙 정부가 케어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민해보고 또 주민들이 직접 그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 그거를 수렴해서 정말 이 수원시 맞춤형, 눈높이형 정책을 만들자. 그게 우리 우리 자치분권이 가야 할 방향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바람직한 자치분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예를 드는 거 제가 좋아합니다만 이제 뭐 수원시 약간 글로벌한 부분에 약간 좀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곳에 또 이렇게 긴급 대피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밤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치안 서비스도 동행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자치 경찰제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들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대학교 총장이
총장을 역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잘 아시겠지만 수원에서 이제 평생 교육도 이렇게 굉장히 널리 행해지고 있는데 저희 수원시 평생교육관에서 하는 그 프로젝트 중에 모라도 학교라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수원시 일반 시민들에게도 강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되는 게 내 하나의 그것도 사회적인 나눔이고 재능 기부고 그리고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긍심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쩌면 수원에 굉장히 인재풀이 수원이 좀 좋은 편이잖아요. 이게 학교들이 많고 또 네, 고급 저 거기에서 인력들이 강의합니다.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라도 와, 학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원시만의 특성을 잘 살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치분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일이다. 그렇죠. 뭐라도 학교 상당히 흥미로운데 네네.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참여했는데 전 가서 술 만드는 방법 배웠습니다. 술 전통주 빚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정말 장인이 오셔서 그런 생활 뭐 정말 밀접한 것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주제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강사를 모셔와서는 좀 하기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주제들은 그러니까 그런 정말 이런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 친근하게 다 맞아요.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배울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그러니까 좀 일반 좋죠. 시민들이 수원 시민들이 저는 이제 힐링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잘하는 강의라든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만들어서 직접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냥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자기가 강사가 될 수 있고 또 그럼 누구든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네. 체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수원시청 직영으로 올해부터 들어가 있어서요.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네요. 네. 예. 그 강의가 이루어지는 그 학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우만동입니다. 수원시 우만동. 연무동과 우만동. 예. 예전에 연무중학교라고 그랬죠. 연무중학교가 지금 수원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뭐라도 학교에 강사로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좀 가서 뭔가 배우고 싶은 분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고 네. 포스터도 잘 가끔씩 붙어 있고 그걸 보면서 신청하시면 되죠. 네. 분기가 4분기로 되어 있고요. 10월 달부터 4분기 지금 교육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홈페이지 같은 걸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강사가 되고 싶으면 강사 신청도 하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을 수강할 수 있는 거기에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수강을 할 때 돈을 내시나요? 무료입니다. 무료입니까? 그러니까 네. 한 10,000원이나 또 재료비가 있으면 10,000원, 20,000원 또는 뭐 어떤 전문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이런 게 있거든요. 멘탈 코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사 수료를 하는데 5만 원 가지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앞에 이진수 기사님께서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시면서 교육자치, 경찰자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수원시의 경우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체로 뭐 만족을 하시는 건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수원시가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신도시가 형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새로운 수요가 있고 또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기존의 학습 방식을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가 이런 자치의 관점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뭐 또는 어떤 이런 창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 좀 약간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수원은 크게 뭐 이렇게 구설수 없이 잘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좀 더 뭐 좀 제가 제 희망 사항이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대학교를 유치해서 수원에 좀 지금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좀 특성화고 전문고 특성화고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 다 이제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시겠지만 저는 좀 특성화고나 대학을 좀 유치하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예. 한편으로는 특성화의 어떤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수원시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교나
특수 학급에 관한 수요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의외로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서 특수 학교가 유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몇몇 지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좀 함께 자치의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 쭉 참석을 하시면서 좀 느낀 보람이나 또는 앞에 우리 팀장님도 오셨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필요하신 부분 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 자치분권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아까 자치가 결국은 자립과 자생 그리고 스스로를 책임진다 자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지만 더불어 이 각 계층 간의 공생과 협력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 공생과 협력 그래서 여러 다른 위원회들과 좀 서로 손을 잡고 좀 이렇게 외원을 넓히기도 하고 같이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제가 도시재생 쪽으로 이제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정말 좀 적극적이에요. 적극성을 띄어서 시민들을 찾아가는 무슨 프로젝트,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이제 우리도 조금 더 근데 우리만의 정말 그 좋은 최종적인 결론을 만들어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좀 먼저 다가가서 알리고 또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그러니까 약간 그냥 쉽게 얘기했지만 약간 홍보와 영업이 필요하다 약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친근하게 말을 건네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 이제 관심 없는 다들 바쁘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이 크게 없는 분들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도 한번 자치분권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자치분권 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지만 그게 위원들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신청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문학의 큰별이신 김민기 씨가 얼마 전에 작곡하셨는데 저 대학 시절에 대학로에 제가 많이 찾아가서 그 공연을 보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분이 정말 훌륭한 작품도 많이 이제 남기셨지만 또 후학들을 많이 양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 학전에서 나온 정말 훌륭한 대배우들이나 가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이시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좀 정말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이지 않았을까 그런 거에 대한 정말 존경을 담아서 김민기 씨의 그 가을 편지 신청하겠습니다. 네,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클린 프로그램 협동조합과 함께한 시간이 마무리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환경운동을 하면서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 씨앗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활동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클린 프로그램 협동조합 이진수 기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치분권 토크쇼 이원희 윤영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